천하제일 강국. 자, 이번에는 러시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시아를 이야기하려면 일단 지금 러시아가 나토와 미국으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데 왜 받게 됐는지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14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 반도를 합병합니다. 그러니까 크림 반도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러시아 민족,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하고 그 민족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이제 마찰이 계속 있어 왔다가, 당시에 이제 크림 반도에 있던 러시아 민족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명분으로 러시아가 크림 반도를 합병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영역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것 때문에 나토하고 미국이 이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 이제 전쟁, 소규모 국지전을 계속 진행이 되면서 전쟁 분위기까지 갔었는데, 그게 그냥 분쟁 상태가 어느 정도 그 회담 통해서 넘어가면서 이제, 하지만 그 씨앗은 남아있는 상태로 이제 지나가 버리는데, 이 문제로 어떠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냐면 이제 가스관 문제. 러시아가 유럽에 공급하는 가스관이 7개가 있는데 그 중에 4개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지나서 유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유럽 쪽 사람들이 중요한 지역인 거죠. 우크라이나가 친유럽적인 그런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와 지금 그동안 관계가 계속 안 좋은 상태에서 완전히 나토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영토를 맞닿은 부위가 많기 때문에 나토 군대라든가 미 군대라든가 이게 이 우크라이나 지역으로 들어가서 자리를 잡게 되면 러시아 본토를 위협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계속 나토하고 러시아 이 싸움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건데, 그래서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를 관통하는 이 4개 관의 그 어떤 그 중요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가스관을 하나 더 추가로 한 게 노드 스트림 2라는 발트해를 통해서 독일로 들어가는 노드 스트림 1이 있고 그 바로 옆으로 해서 2가 이제 독일로, 그래서 독일로 2개의 가스관이 지나가게 공사를 시작을 하고, 그것이 올해 완공이 됐지만 나토나 미국 쪽에서 승인을 하지 않아서 지금 가스가 이쪽으로 공급이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푸틴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승인을 해주면 유럽 쪽으로 가스 현재 공급하는 양을 더 늘리겠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 쪽에서 에너지 부족에 대한 이런 불안감, 그리고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미국에서는 이제 가스를 가지고 무기화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너희들이 제재하고 있는 부분을 풀면 가스를 내가 더 줄 수 있는데 왜 이걸 제재를 하면서 쉽게 얘기해서 다른 쪽으로만 자꾸 양을 늘리라고 하냐, 이제 그 얘기죠. 그런데 이 노드스트림 2를 독일로 진행을 시키다 보니까, 독일의 이제 메르켈이죠. 메르켈이 바이든을 미국을 워싱턴으로 찾아가서 바이든을 만났을 때, 바이든이 나의 오랜 친구고 가장 좋은 친구고 친구 소를 남발을 했는데, 당시에 메르켈이 가서 요구한 게 이제 노드스트림 완공하게 해달라 라고 해서 결국은 바이든이 그것을 승인을 했고, 그래서 완공이 됐는데,
공급하는 걸 지금 아직도 틀어막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의 유럽 국가들이 뭐 미국하고의 관계 유지가 계속 어렵고 그 다음에 분란이 계속 생길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독일 먼저 자신들의 살 길을 찾아서 움직였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메르켈이 이제 시진핑하고도 그다음에 러시아의 푸틴하고도 만나서 회담을 하면서 분위기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헤어졌죠. 그래서 시진핑도 이제 좋은 친구라고 하고, 현재 이제 그 가스관 문제가 지금 그렇게 지금 불거져 있는데, 경제 제재는 2014년도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면 2015년도에 조선 러시아 간의 군사 협정이 맺어집니다. 그리고 국방 기술 교류가 시작이 되는데, 이건 정확히 연도를 제가 확인을 못하겠어요. 이 국방 기술 교류도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러시아 푸틴이 공개 석상에서 신년 아마 그 연설인가 그럴 때였을 거예요. 그때 차세대 러시아의 슈퍼 무기 6종 해가지고 그 영상을 공개를 하는데, 당시 발언에 어떤 말이냐면은 이게 다 우리의 독자 기술은 아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기술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할게 요거 이 차세대 6종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건데, 당시에 이제 핵추진 순항 미사일 뭐 신형 ICBM,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였냐면은 극초음속. 그리고 2019년도에 조로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이때 장검을 이제 선물을 하게 되죠, 푸틴이. 근데 이제 이 장검을 이야기할 때 과거 문재인이 푸틴을 만나서 받은 단검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장검은 함께 적을 맞서 싸우자는 이야기고, 단검은 자살할 때 쓰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주 상징적인 그런 비교가 되는 그런 선물입니다. 자, 차세대 6종 한 게 2018년도였는데, 올해 2021년도에 모든 모든 나라, 이제 조선, 중국, 러시아가 다 극초음속 미사일들을 다 공개를 했죠. 거의 뭐 군사 기술적인 교류가 잘 되고 있다. 그런데 특히 이번에 그 순항 미사일이 조선에서 이제 공개를 했는데, 순항 미사일이 몇십 년 전 건데 아직도 그 순항 미사일을 만들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핵추진 순항 그 그 슈퍼무기 6종에서 한 가지가 핵추진 순항 미사일이었는데, 순항 미사일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추진체가 핵추진으로 기동을 하다 보니까 사거리 무제한이니까 지구를 몇 바퀴 돌다가 때릴 수 있다라는 그런 그 기술에 접목된 순항 미사일을 공개한 게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만 합니다. 확인을 아직 할 수가 없으니까. 자, 러시아가 이런 식으로 지금 조선하고 러시아의 관계를 키워나가면서 지금 이 가스관 문제를 가지고 일단 유럽에 목줄을 틀어쥐었고, 그리고 또 동시에 진행이 됐던 게 이제 크림반도에 대한 그러니까 유럽 나토하고 미국은 크림반도가 러시아의 땅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하다 보니까 크림반도 근처에서 이제 군사 훈련을 하죠. 일부러 도발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 그 영국 해군 함정이 크림반도의 근처에서 이제 훈련을 한다고 진입을 했을 때, 러시아에서 공군 전투기에서 폭탄을 투하하고 그다음에 해군 함정이 경고 사격을 하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이제 부인을 하지만 러시아에서는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푸틴이 또 시원한 말을 하죠.
영국 군함을 우리가 침몰시켰다 하더라도 나토군이 우리와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뭐 3차 세계의 대전을 일으킬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자신감 넘치는 발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미국이나 나토는 유럽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러시아에서 그 미국하고의 핵 관련 협상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미국하고 러시아 간의 그 비전략적 핵무기 협상을 이제 해야 되는 시점인데 여기에서 지금 어떤 부분을 얘기하냐면 이 비전략적 핵무기 논의의 전제 조건은 미국이 유럽에서 미국의 핵탄두를 자국 영토로 철수시키고 저장 및 유지 시설을 제거하며 북대서양 조약기구와의 핵 공유 임무 관행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미군의 무기와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꺼지란 얘기죠. 빠져나와. 돌려 말하지 않고 이제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답은 이제 미국이랑 나토가 해야지 되는데 그 답이 올 겨울을 나는 동안 날지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마도 올 겨울을 넘기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게 이제 시기가 있고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놓치면 그 이후에는 위험이라는 게 찾아오기 때문에 겨울이라는 이 시기를 그냥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뭐 푸틴 같은 경우는 워낙에 그 무장 기질이 강한 그런 지도자이기 때문에 의리도 있고 그 다음에 감당도 있고 결단력도 있고 그러한 푸틴이나 뭐 지금 시작은 되게 허수아비 같이 보였던 시진핑이 지금은 거의 굳건한 자기 자리를 갖추고 있는 이런 중국의 그 지도자로서 완전히 자리 잡은 뭐 이런 모습들을 갖추고 있는 뭐 조선의 김정은 위원장도 완전히 자신의 그 지도 체제와 그 어떤 그 준비 상태라든 국가의 준비 상태라 국방이든 경제 부분이든 거의 완벽에 가깝게 준비된 상태라 경제 부분에서 왜 아직도 많이 뭐 발전을 해야 되겠지만 이번 코로나 발생이 되면서 조선이 국경 봉쇄를 초기에 단행을 하고 지금까지 거의 그 국경 봉쇄 상태를 유지하면서 내부 경제를 유지하면서 그런 군사적인 기술을 발전시키고 또 뭐 수해 지역의 새로운 건물들로 사람들이 입주를 하고 하는 이런 결과물들을 봤을 때 조중러의 이런 어떤 탄탄한 리더십과 어떤 군사적인 동맹 관계를 유럽이나 미국이나 지금 제살길 찾자고 막 서로 엉망진창인 저 사람들이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아프간의 탈레반도 어쩌지 못하는 저 세력들이 뭘 할 것인가 안 봐도 뻔합니다. 자, 다음은 이란하고 그리고 쿠바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